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 시사 지문 읽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시사 지문은 도대체 뭘까요? 시사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시사라는 것은 지금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는 글이에요. 새로운 소식들, 뉴스, 최근의 사회 문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봤을 만한 시사글은 신문기사가 대표적이에요. 하지만 신문기사만이 시사글은 아니고요. 어떤 분은 자신의 의견을 담아서 칼럼처럼 쓰기도 하고요. 소식을 전해주는 정보글처럼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폭넓게 우리가 시사글이라고 합니다. 시사글을 읽을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단 이게 우리 최근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읽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이슈는 왜 일어났을까라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사 용어도 배워야 합니다. 선생님이 과학지문, 사회지문에서는 용어를 짐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시사도 물론 그렇지만 시사지문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용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또 역시 그 용어의 뜻은 대부분 글에 녹아있기 때문에 글을 천천히 잘 읽으면 됩니다. 실제 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사글은 읽기머리 퀴즈 365 인력에 금요일에 있습니다. 금요일에 52편의 글이 시사글이에요.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출생률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한민국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다. 농촌과 어촌, 즉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시 주변 지역에서도 학생 수 부족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생기고 있다. 학교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의 활기가 떨어진다. 또 남은 학생들이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기도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이 오지 않는 학교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 오늘의 문제는 초등학교 폐교의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요. 자, 이 글을 읽고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근본적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정답은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선생님이 세 번째 줄, 학생 수 부족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생기고 있다. 이것도 선생님이 밑줄을 쳐놨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 오답이 진짜 많아요. 많은 친구들이 학생 수가 부족해서 라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 한번 다시 잘 볼까요? 초등학교 폐교에 근본적인 이유라고 했어요. 근본적이라는 건 가장 처음이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 수가 부족해서 문을 닫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있는 이유는 뭐죠? 출생률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글의 서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를 정확히 읽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대한민국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글은 26주차의 글입니다. 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최근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전에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했는데 이제부터는 소비기한 표시로 바뀌는 것이다.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뜻했지만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을 나타낸다. 따라서 소비자는 조금 더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다. 여러 선진국은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버리는 식품을 줄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등 두 가지 목표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기사입니다. 제일 핵심어는 소비기한 표시제. 그리고 이슈가 뭐죠? 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이 이슈입니다. 자, 이슈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자, 이 글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를 묻고 있어요. 민재, 수빈, 현우, 정우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민재, 너희 소비기한 표시대 들어봤어? 원래 유통기한인데 이름을 바꾸었대. 수빈, 맞아, 나도 그렇게 봤어. 이제는 유통기한이 끝나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지? 현우, 소비기한은 우리가 진짜로 먹어도 되는 안전한 마지막 날을 표시하는 거야. 정우,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소비기한 안 지난 음식은 버려야겠다. 자, 여기서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누굴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민지는 소비기한 표시제 들어봤어? 유통기한인데 이름을 바꿨대.
자, 유통기한인데 이름을 바꿨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두 가지는 뜻 자체가 달라요. 그래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기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 뜻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민재의 해석은 살짝 틀립니다. 자, 그 다음 수빈 볼게요. 맞아, 나도 그렇게 봤어. 이제는 유통기한이 끝나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지? 수빈이의 말은 왜 틀렸을까요? 유통기한이 끝나면 먹으면 안 되겠죠.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뜻했다고 했지만 이 글에서 유통기한 끝나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글의 핵심이거나 이 맥락에 맞는 말은 아니에요. 현우는요, 소비기한을 우리가 진짜로 먹어도 안전한 마지막 날을 표시하는 거야. 글에 나와 있는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정우는요, 우리 집에 있는 소비기한 안 지난 음식 버려야겠다. 자, 정우의 말은 왜 틀릴까요? 우리 집에 있는 소비기한 안 지난 음식은 버려야겠다? 이것 또한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맥락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현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고요. 친구들의 대사를 주고 이 친구들 중에서 글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글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바로 적용이 되는 글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독해의 이점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독해를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글도 친구들이 실제 생활에서 글을 잘 이해하고 잘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무려 10번의 시간 동안 다양한 글을 읽고 독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이 인력에 있는 365개의 글을 하나하나 잘 읽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틀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진짜 독해력이 쑥 올라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기초적인 독해력도 닦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고 수고가 많았습니다.